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복잡한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류호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방송인 류호진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덥죠? 오늘 그죠. 올 들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앉아 있어도 땀납니다, 진짜. 오늘 더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제6 뭐라 그러죠? 지방선거 민선 6기 시작하는 날이네요. 단체장들이 이제 취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기가 화끈화끈하죠. 그분들 또 포부가 있고 예. 마음속에 뭔가 다짐이 있고 거기서 막 토해내는 막 이 열기. 그러네요. 그것도 이 맞아. 또 딸랑딸랑 또 참석해야 되는 이게 또 참석해야 또 이게 자리가 또 이게 취임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맞아. 대전시장 권선택 시장 취임식에 잠깐 한번 갔어요. 그렇습니까? 네, 현장 위주로 갔다 오셨군요. 예, 그럼요. 제가 오늘 이거 하려고 예. 갔는데 역시 그 박영선 원내대표도 오고 우리 박병석 부회장님도 오시고 그렇죠. 네, 우리 좀 전에 우리 디트뉴스를 방문한 박병석 아주 주옥 같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했어요? 이따가 다 풀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을 갔더니 사람이 이 대목에 이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네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전화 받아야 되는데 이 만담수라고 제가 뭐 아무리 청와대가 와도 우리가 지금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은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전화가 오는 걸 내비는 두지. 그렇지. 내비 두지. 내비 둡니다. 제가 웬만하면 지금 장관 얘기 듣고 해서 받긴 받아야 되는데 오는 사람 언뜻 보니까 아니야. 아닌 거 내가 딱 봤어. 네, 봤죠. 이하무게. 그래서 이따 술 먹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갔더니 이 새누리당 이 염홍철 전 시장 새누리당 당적에서 이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시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색깔이 빨강에서 파랑으로 확. 역시 이 상전벽해라는 게 바로 여기서 해당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취임식에 참석하는 인사들도 벌써 틀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나타난 거야. 자신 있게 등장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바뀌듯이 대전 시정도 좀 그렇게 한번 확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이 이 엑스포 이후에 뭔가 모멘텀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권선택 시장이 뭔가 좀 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2000 몇 년도죠? 2006년도부터 근 10여 년 동안에 웬 염홍철 하다가 박성유 하다가 또 염홍철 하다가 그런 또 느낌 염홍철 있죠. 하다가 또 박성유 또 하냐라고 하는 데서 이게 요번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딱 다 없어졌어. 옛날 사람 다 없어지고 새롭게 그렇습니다. 뭔가 대전 시정을 좀 펼쳐 나갈 걸로 봅니다. 그리고 역시 그 단구회죠. 요즘 권선택 시장이 되고 나니까 다들 얘기가 주변에서 그 단구의 얘기를 많이 꺼냅니다. 이제 다시 등장할 뭔가 다시 이제 큰 세력, 근데 그건 좀 잘못됐어. 무슨 그 숨어있던 당구회가 왜 시장 당선됐다고 당구회가 등장하냐 이거예요. 그동안 권력에 빌붙는 당구회예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뭐 권력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권력 없으면 왜 나옵니까? 대한민국 백발에는 권력 없이 잘 됩니다. 지금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단구에 이 권선택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요 간단하게 160이야. 근데 진짜는 160이야는 아니고 내가 보니까는 160 근처더라고. 3이야. 163.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대상이 아니야 거기. 나 대상이 안 되더라고. 165까지 좀 올렸습니다. 5는 간당간당하네. 5는 간당간당해. 그러니까 이제 유인재 의원, 박병석 의원, 다들 뭐 그러시죠. 박정희 전 대통령, 유호진 대표, 권선택 시장, 이영규 새누리당 시당위원장. 그렇지. 그런 분들도 뭐 가능성이 느낌이 오죠? 빡빡 오죠? 전에 느낌이 김종렬 대전일보 사장도 전 대전일보 사장 충분하죠? 네, 충분하죠. 김시현 국장도 좀 작지? 거기 따져보면 대전일보? 아직 국장급은 시연이? 그런가? 대표 이하로는 좀 얘기하기가 좀 더 많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다들 똑똑하고 다들 멋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당당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구회가 다시 슬금슬금 나오길래 사실은 이 대한민국 백발회하고 한번 견주자 이거죠. 아니 머리 희화하고 키 작은 거하고 제가 그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또 뭐라 자기 하세요? 평생 소원이 키높이 안 신었으면 좋겠다. 그거하고 이 170 한번 내가 되보는 거. 70만 됐으면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 이 얘기 다 해, 그죠? 아주 레파토리야, 그게. 네. 맞습니다. 저처럼 이 권선택 당선 아니 이제 시장님이 네. 또 제가 저한테 아유 무슨 홍보 특보에도 들어가느냐 막 이렇게 저 엊그제 우리 만담 뉴스에서 조금 좀 빨았죠? 노블 올리죠. 를 얘기를 했더니 그 막. 뭐 홍보 특보 가는 줄 알고 맞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막 뺏겨서 와서 열심히 읽었어요, 맞아. 제가 그래서 다른 건 제가 특보를 못 하고 유일하게 하나 하는 게 있다. 예. 가발 특보. 그건데 할 수 있잖아요. 그 뭐 얘기 좀 꺼내긴 어렵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그런 거 터널 필요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전을 중심으로 진짜 그 가발에도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발에 있습니다. 내가 얘기 될까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 근데도 네, 아무리 지금 권 시장, 권선택 시장도 가발 썼죠. 네. 우리 이성희 이 푸드 칼럼니스트도 가발입니다. 거기다가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그 얘기하면서 막 왜 이렇게 좋아해? 남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래. 모임하라고 모임. 거기다가 이용규 대전 이 새누리당 이 시당 위원장님. 네. 그분도 회원이죠. 회원이고 또 잠시 지금 어디 갔지만은 김원웅 전 의원 예. 회원입니다. 이분도. 예. 예. 또 누가 있죠? 모르잖아요 또. 또 없나? 아니 다른 분 얘기할 때는 막 정색을 하고 하자. 나 할 때는 왜 이렇게 웃어? 남 안 되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 남 안 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권선택 시장님하고 뭔가 이렇게 모임 하나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영광입니까? 총무감이 총무감. 맞습니다. 총무감 맞아 우리. 묵집시다. 네, 뭉칩시다. 맞아요. 뭉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 지금. 뭐 찾아오면 많죠. 그러니까. 자,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은 이번 기회에 이 사조직으로 뭉쳐서 이 2000 언제죠? 제가 다음 선거 언제? 2018년? 예. 2018년에 사조직으로 사실 끈끈한 사조직이 될 거라는 거. 그게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에 가발 쓰신 분들이 한 100만 명은 넘습니다. 그때 이덕화 씨도 오고 하일성 씨도 그렇지. 예, 불러야지 거기. 하일성 씨도 네, 불러야 돼. 맞지. 예. 이덕화. 아유 이덕화. 대부입니다. 이 가발계 대부. 자,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네. 예.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지역에 7월 1일인데 이제 29일 남았습니다. 이 730 보궐선거. 예, 그렇죠. 우리 대덕 이제 그 전에 우리 성완종 그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끝내 국회의원직을 잃었죠. 그렇죠. 아, 예. 안타깝습니다. 뭐 거기도 그 뭐 지금 벌떼같이 덤비는 거 봅니다. 아니,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이 나는 참 일을 열심히 하고. 예, 맞아요. 근데 그분 동생이 지금 성일종 씨라고 그분이 지금 출마를 준비 중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나는 성완종 그 의원을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보니까는 사람이 진짜 좋아. 그 대기업 회장이면서도 전혀 티가 안 나대.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그죠? 저 그런 분 아깝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참으로 아까운데 예. 어쨌든 간 우리 대전의 현안은 이제 대덕구 보궐로 지금 넘어갑니다. 뜨거워졌어요. 오늘 MBC 최명길 부국장 내정설이 지금 떠가지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네, 지금 예. 4명의 그 공천 신청을 했던 분 낙동과 오리알 되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발표가 날 건데 거의 지금 뭐 내정 단계로 지금 와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안 돼. 네, 아니라는 거야. 아니요? 예. 누가 그래요? 지금 부의장을 지내시고 지금 그래도 대전 정치의 중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 박병석 부의장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그런 정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무게 중심 있는 분이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데 무슨 얘기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지역에 인재가 없느냐? 있다 이겁니다. 지역에 인재가 4명이 등록했습니다. 민주당에. 그리고 과연 최명길 이 부국장이 지역의 현재 4명보다 낫냐?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중앙당에 얘기했답니다. 그거 얘기만 한 거지. 아니, 결정권이 없잖아요. 얘기를 해서 지역의 여론이 지금 이상민 시당위원장도 최명길이요? 나 누군지 모르는데. 아니 그렇지. 시당위원장이 모르는 사람이 공천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후보 4명이 좋은 인재들이 있는데 네, 그걸 그렇죠. 빼고 공천권이 있다고 해서 대표가
찍어 누르면은 이게 되겠느냐. 내내 이제 제2의 안장현 효과, 광주시장 얘기해서 예. 그게 이제 예. 그런 효과인데 글쎄요. 그게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공천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꼭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게 제가 늘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털고 가는 거.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최명길 부국장 얘기가 나와서 지금 발칵 뒤집힌 거는 아까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 과연 최명길 부국 이거 누가 될 것 같느냐?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보면은 그 누구죠? 그 당 대표 누구야? 저기 김한길 대표가 이 뭐 추천을 했다 이렇게 얘기나 추천할 수는 있어요. 추천할 수는 있는데 핸드폰에 꺼놔요. 아이고, 자꾸 껐는데. 아니 좀 밑에다 좀 내려놔. 자꾸 울리잖아 내가. 예. 그래? 예. 근데 그러면 최명길 대표를 추천해서 넣을 수는 있지만은 후보는 아니라 이겁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하나의 후보군이다. 그렇죠. 제가 판단컨대는 거기서 경선을 거쳐야 된다? 최명길 부국장이 내려와서 경선을 치러서 통과한다면 모를까. 그냥 내려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민주당도 여기서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가 지금?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안 되고, 내가 보기에는 이상민 그 시당위원장이나 지금 이 박병석 의장, 부의장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최명길 후보로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 경선으로 갈 겁니다, 지금 조만간에. 경선으로 가서, 어떻게 경선을 해? 뭘로 경선을 해? 그 경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공론화를 통한 경선도 있고요. 예를 들면 공론화를 통한 경선도 있고, 여론조사도 있고,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하면은 최명길이가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건 하나만 하지. 그 최명길이가 오겠어요, 그럼? 그래서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육사 선거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된 거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예. 자, 안철수 대표가 안장현 광주시장 후보를 내고 살다시피 하고 당선을 시켰어요. 어째 결과적으로. 그렇죠. 욕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욕을 먹었지만 당선되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자, 안산시장 후보에 김한길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재종길 후보를 냈어요. 왜 난리가 났죠? 막. 근데도 그분이 됐어요. 누구죠? 그 안장현 후보는 그 당시에 광주시장 되기 전에 이용섭 국회의원이 탈당까지 했어요. 현직 시장도 탈당을 하고. 그런 것까지 겪어가면서 했는데 결국은 됐어. 그리고 결국은 뭐가 맞았냐면 그 사람을 믿고서 찍어준 거겠죠. 광주만 해도 여기하고 또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죠. 여기는 지금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새누리당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최명길 부국장이 만약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해서 만약에 그냥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면은 지금 가장 분위기가 좋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완전 찬물을 끼얹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측컨대 되리어 새누리당을 도와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튼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자, 일리가 있습니다. 후보 되기 어려울 거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알아셔야 돼요. 새정치연합의 새정치는 뭡니까? 기존 있는 사람을 합니까? 제가 송행수나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새정치라 우리가 본인도 얘기해놓고서 지금 와서 새로운 아니 그렇다고 새정치가 낙하산이 무슨 새정치입니까? 이건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은 어디 있어요? 아니 낙하산이 좀 되면 어떻습니까? 이 국회의원이 꼭 이 동네에서 통장 이장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지역에 인재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 서울에 어디에 자기가 뭐 지역구 뭘 알아서 갔습니까? 뚝 떨어져서 가는 거죠.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아니 지금 건물들이 예. 각 지금 서울 동작을이나 어디 수원 가불병에 지금 뭐 손학균이 뭐 누구니 막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 뭐 한 게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보궐은 어차피 지명도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니 지명도가 있냐 이겁니다. 최명길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후보 내가 알잖아. 누가 알아요? 내가. 몇 사람 안 됩니다. 아니, 지금 텔레비 나온 것도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최명길은요. 네. 뭐 예를 들면 엄기영이나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그 누굽니까 지금 요즘 손석희나 이 정도 레벨이 되면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분이요 MBC 사장 추천은 3배수 추천할 떨어졌다며? 때 항상 3번씩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철 사장 때는 이 사람을 유럽 지사장으로 내보냈어. 그러니까 보복 인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못하고 변방으로 지금은
지금 사장하고도 같이 결었죠. 올라갔는데 떨어졌죠. 이분이 됐죠. 지금 사장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인천 총국의 아니 경인 총국의 무임소 부국장이라는 게 있어요. 무임소. 이게 뭐예요? 무임소 부국장이 결국은 임무가 없이 부국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2년 전에 2012년도에 한나라당 그 당시 대표 새누리당 대표인 박근혜 대통령이 비례대표 영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는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뭐 그때만 해도 MB 사장 한번 꿈을 갖고 있었겠죠. 지금은 이제 워낙 보복을 핍박을 당하니까 이제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분. 근데 이제 이게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물들이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대체적으로 성공을 하지만은 수도권이 아닌 이 지역에서는 말입니다. 지역 인재가 아닌 이상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나 이런 전라도 같은 데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충청권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시장 출신이 시의원 나오면 될 것 같습니까? 다 떨어졌어요. 옛날에 봐봐요. 유성의 그 누굽니까? 이봉학 시장 나갖고 와서 송수찬 씨한테 그냥 아작나지 않습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지역에서는 지역에 좀 사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걸 무조건 수도권에 무슨 뭐 안양이나 이쪽에 평택 여기까지도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모르는데 이 알 쪽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은요. 네네. 김한길 대표 이런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 집행 그 뭐죠? 그 대표가 할 일 없이 그렇게 몇 주 동안에 영입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된 게 처음에는 김종인 전 의원 있죠. 예, 알죠. 그분을 예, 이제 예, 영입을 예. 했는데 그분이 고사를 하면서 내 대신 최명길 부국장을 한번 해봐라 영입을 해서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적극 내려가서 도와주마라고까지 해서 이제 영입을 했더니 이 최명길 부국장은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를 그냥 국회의원 준다고 해도 안 갔는데. 아이고, 뭐, 이제 그게 지금 와서 때가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예, 고심을 하다가 예. 오늘 그러니까 어제 최종 통보를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각 언론에 중앙 언론에 나 이제 정리됐다라고 해서 지금 일파만파가 됐는데 문제는 김창수 전 의원, 송영호 전 충남대 총장, 송행수 변호사, 박영순 전 대덕구청장 후보 예. 이런 4명이 이제 공천 신청을 했는데 예. 이분들은 서울에서 얘기하기가 인물이 안 된다. 그럼 뭐야 이분들은 문열이란 얘기. 까마리가 안 된다 이거지. 까마리가. 이게 누가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접수를 했지만은 마땅한 사람이 없다 얘기야.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자기네끼리 저기 밀실에서 말입니다. 밀실에서 자기네끼리 짜놓고 얘 여기 주기 싫으니까는 까마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독가놓고 얘기하면은. 아니 잘 봐봐요. 아니 송영호 총장이 뭐가 부족합니까? 국립대 총장 출신이에요. 그걸 아셔야지. 아니 대학교에서 30년에 국립대 총장 출신을 이거를 그냥 까마리가 안 된다? 이게 뭐가 됩니까? 새정치학을 그 다음에 아니 새정치를 여기 누구야 저기 누구야 저기 그 누구야 저기 거기 새정치고 누구야 저기 데리고 온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새정치당 거기 누구요? 안철수 의원이 같이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송행수 네. 검사 출신의 변호사인데 젊고 젊은 피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박영순이 뭐 지금 조금 기스는 났지만은 그래도 가장 가능성 있고 이 소위 말하면 득표력 있는 사람은 여기입니다. 똑같이 얘기하면은요. 지난번에 380표 차로 지금 졌죠. 김창수 의원은 얘기 안 해?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손가락이 좀 휘어지려고 하다가 지금. 나 안 보여 손가락이. 김창수 의원 여기도 구청장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가장 높게 나옵니다. 저희들 회사 한 거에 보면은. 그래서 4명이 서로 일부가 좀 기스가 있고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를 갖다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최명길 씨 내가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은 내세울 게 뭐 있어? 톡까놓고 얘기해서. 대전에서 난 거는 맞더라고 보니까는. 대전에서 뭐 대전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을 갔는데.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오고. 예, 나왔는데 그런 사람 수두룩해. 뭐 아니 송행수는 무슨 뭐 보문고등학교 나고 서울대 안 나왔어? 또 아니 그리고 최명길 부국장이 송영호 총장도 서울대 나왔던데. 그러니까는 아니 그래서 왜 거기는 얘기 안 해줘? 아니 그러니까는 아니
김창수 서울대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송행수만 얘기하기로 아니 여기 서울대 나오기 얘기하길래. 서울대 빡빡하네. 다 서울대다. 안 나온 사람 누구야 그럼? 박영수만 안 나왔네. 박영순이 충대 나왔어. 아이, 그좀 대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충대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서울에서 제일 좋은 서울에 가야지 왜 여기 왔어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서울에서 왜 여기까지 왔어? 가서 막 얘기 좀 하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최명길 부국장이 저기 위에 누구야? 저기 누굽니까? 거기 예를 들면 김한길 대표나 이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교류는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거는 그들만의 모임에서는 아주 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지도도 있고 높아가지만은 중요한 거는 표를 주는 유권자하고 전혀 모른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고 아니 우리 동네 사람이 동네 사람 챙겨야지 왜 뚝 떨어지는 사람을 챙기면 돼요? 왜 이래? 뭐 먹었어? 왜 자꾸 이쪽 편으로 들어? 아니 좀 신선하잖아. 새로운 아니 신선 뉴페이스. 우리가 얘기하는 뉴페이스. 아니 신선도로 따지면은 송행수는 더 신선해. 나이도 더 젊어요. 젊은 피. 젊은 피지. 그거보다 더 젊은 그 또 사람 젊다고 어딨어? 막 능사가 아니잖아. 또 적당히 젊어야지 또. 아이고, 참. 아니 내 얘기는 내가 좀 내다워. 이 네 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훌륭하시지만은 네. 또 뭔가 이 패를 한번 바꿔보는 네. 이런 것도 네. 아무튼 예,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또 혹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아 그러면 유호진 국장이 또 최명길 씨를 싫어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 또 거기까지 그래. 짜고 치는 겁니다. 그걸 알아주셔야지. 아니. 저 유호진이가 최명길이를 완전히 이러더라. 그럼 그건 나는 뭐야? 아니야. 나는 그 내 사람은 뭐야? 이 사람 표명길이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내 사람은 그럼 알로 보는 거 아니야? 나 몰라. 나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아무튼. 하여간에 요거 안 먹으려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아이 그게 받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옛말에 화투짝하고 공천은 까봐야 한다. 그건 맞습니다. 예. 예? 예, 아니 그래서- 뭐 공천 될 수도 있죠. 예, 뭐 네 분이 공천은 신청했지만은 또 예. 그게 신청 안 해도 그게 가능한가 보죠. 하긴 전략이라는 건 있으니까. 아, 그럼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정치권은 특히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정치권은 다 돼. 다 됩니다. 지들이 만들고 되고 다 뭐 절차가 어디 있어. 쑥 들어오면 되는 거지.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은 이 당선 가능성보다 뭔가 이 명분을 중시해서 명분으로 툭 털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한석을 잃어도 그럼 또 이쪽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저기 새누리당 얘기 좀 해볼까요? 새누리당은 뭐 오늘 디트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 정용기, 김근식으로 거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압축됐죠? 예, 거의 저희들 지난 금요일 날 보도가 됐는데 그 보면은 역시 두 사람이 가장 인지도가 높고 이 뭐랄까요? 이 적합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역시 정용기, 김근식, 정용기 두 사람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사람은 우선은 아웃이 됐죠. 컷오프라 그러죠. 컷오프?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이름 불러줘요. 이름 불러줘. 저기 누구야? 저기 컷오프 되신 분들. 컷오프 서준원 박사, 서준원 박사하고 김혜승 연구원. 예, 그분 두 분은 컷오프 된 겁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서준원 박사는 또 내려와서 열심히 명함 뿌리고 다녔는데 공든탑이 또 무너지네요. 또 기회가 없네. 그러니까 정치? 힘의 논리에서 지신 거죠. 정치는 다 그런 거지. 힘의 예. 논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금식 후보가 힘의 논리에 있어서는 우회 중앙당의 힘을 받고 또 60대 뭐 몇 이렇게 그러니까 정용기 그 전 총장은 또 이 인지도가 워낙 세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중앙의 밧줄은 아무튼 김근식 씨가 세다는 게 있는 거 나왔어요. 있고 바닥에 민심의 밧줄은 역시 정용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사실이에요.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마- 왜냐하면 한번 너무 무시 말이 못하는 차이 나니까 지금 김근식 씨하고도 우리 디트뉴스 여론조사에 보니까 5대2 정도 되죠. 5대2죠. 그 50대 정도 20.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차이납니다. 예, 맞습니다. 더블 이상 차이가 나기 예, 때문에 예, 현재 이거 수가. 중앙당에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이거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김근식 후보를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은 쉽지 않다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정치권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늘 얘기를 했지만은 보궐선거의 특성을 잘 봐야지 않습니까? 보궐선거의 특성은 30%대의 투표율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30%대면은 누가 많이 내 편을 가지고 오느냐가 좀 중요한 겁니다. 충성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충성도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정용기 청장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8년 아성을 쌓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 김근식 씨 같은 후보가 아주 좋아요. 양질의 후보인데 문제는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시간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에서는 참 이 실력 발휘가 좀 될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궐선거 특성상 이렇다는 얘기고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도 여기 자연스럽게 박영순이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왜? 박영순이가 소위 말하면은 이 번복을 했어요. 번복을 했는데 이 번복은 사실 박영순 후보가 그때 조금 욱해서 젊은 나이에 욱해서 무슨 정치를 정계 뭐 은퇴. 은퇴를 했지 해본 것도 아무것도 무슨 은퇴를 하냐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국회의원이나 뭐나 한 번이라도 하고 은퇴를 해야지 나이도 또 은퇴할 나이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욱한 건 경솔했다. 그런데 박영순 씨의 강점이 결국은 아까 어쩌면 382표 차로 낙선은 했지만은 이 좀 안 됐다. 요런 동정심이 살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부에서. 동정 여론이 그래서 있다? 동정 여론이 이 30%에서 끄집어 당기는 힘이 동정심도 만만치 않은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야. 원래 선거 때 정말로 우는 사람이 좀 이깁니다. 보통 그러면은 보면은. 김창수 전 의원도 힘들겠네. 인지도는 제일 세잖아. 그래서 여론조사에. 지금 현재 스코어 인지도는 제일 높았죠. 네, 높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서 이 유력한 사람들 얘기로는 박영순 씨의 요런 점을 좀 커버해주기 위해서 경선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보는 겁니다. 지금 경선이 네. 여론조사 경선 말고는 물리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건 공론, 왜냐면- 공론이라 그래서 만약에 내일 정도에서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공론 투표로 가자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공문 투표는 뭐예요? 어떻게 예를 투표하세요? 들면은 600명이나 1000명을 모읍니다. 이렇게. 예. 여론조사를 해갖고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놓고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오신 분들이 와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를 뽑아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좀 돈이 들어가들 돈도 들어가고 예. 사람을 또 시간도 필요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공론 투표를 하면 상관없습니다. 만약 할 용의가 왜냐면 있다면. 지금 네. 10일까지 10일 날 10일 날 등록입니다. 등록이니까 예, 뭐 최소한 아직 멀었어요. 한 2, 3일 전에는 예, 결정이 그렇습니다. 돼야 서류 준비를 할 거 그리고 이제 아닙니까? 이런 작전을 아니 서류 준비 다 해놓으면 되지 뭐. 이런 작전은 또 한편으로는 후보자를 이렇게 보면 언론에 다지 이 노출시키는 전략적인 작전에서라도 해볼 만하다. 아, 그러니까 결국 예. 박영순 후보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있네요. 아니 그죠? 그 얘기가 나는 그동안에 그렇게 안 했는데 네, 안 했죠. 요 얘기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요 오늘 하는 거 얘기가 보니까. 중진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죠. 중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그 나오는 얘기는 겁니다. 이제 김창수 전 의원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 그런 의도도 그런 있죠. 느낌도 예, 그 의도가 안에는 있죠.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있고 딱 보니까 저 아직 듣는 순간 딱 나오네. 예, 저는 사실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요런 얘기가 내가 오늘 들은 바가 있어갖고 요런 시나리오가 쓰여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30%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에서는 예를 들면 송행수 이 후보나 이쪽에 최병길 저기, 후보나. 예, 다들 그 후보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 갖고는 30%대는 실력 발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흡입력을 얼마만큼 끄집어 와서 투표장에 집어넣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니 글쎄요. 아무튼 중진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제가 볼 때는 차원에서는 그런 김창수 차원에서는 전 의원의 이 원내로 아, 들어오는 거를 진입을 막기 위한 어떤 고육책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누가 얘기를 하는 것 왜냐면 같아요. 분명히 김창수 전 의원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예, 맞아요. 그거를 손을 놓고 신진인 박영선 후보를 땡긴다는 것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이건 내 생각.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러면 될 것 이제 같아요. 지금 새누리당은 이제 그렇게 지금 둘이 각축이 됐고 네. 지금 이제 민주당도 그렇게 됐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지금 이제 최명길 파동이 지금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아마 내일이나 모레 뭐 늦어도 내일 그렇죠. 모레 뭐 하루 결정이 이틀 되죠. 되면 결정되겠죠. 하루 이틀이면 결정이 네, 되죠. 그렇죠. 근데 김한길 대표 부인이 최명길입니다. 그래서 최명길을 좋아합니다. 아니, 나는 그걸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걸 맞아. 아셔야 돼요. 그게 그걸 아니 아셔야 그래서 나는 김한길 대표가 뭐 추천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인이 최명길이야. 그래서 나도 내가 볼 때는 처음에는 그 최명길 그 탤런트가 내려와서 도와줄 겁니다. 이분이 만약에 나오면은 최명길 같이 달고. 그럼 예? 전국에 있는 최명길이 다 모이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게 MBC 출신들이 지금 많이 하네. 유독 그 MBC에 많이 갑니다. 지금 그러네. 어, 신경민.
신경미 씨를 비롯해서 박영선 원내대표,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렇죠. 박광원 지금 대변인, 예, 또 맞아. 최명길 부국장 이렇게까지 지금 오는데 그러네. 이 거의 KBS 쪽이 약하네요. KBS 쪽은 거의 여당 쪽에 SBS는 맹영규, 아, 그렇고. 예? 한원경가요? 그 왜 저기 국회의원. 아, 그렇죠. 예, 예? 거기도 있고. 예, 그 용인의 예, 국회의원. 예, 예, 그분, 예, 예. 그런 분. 아나운서. 한선교. 예, 이런 분. 예,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KBS 유정현이, 이제. 예, 유정현 유정현도 이제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지금. 요즘 뭐 종편에서 또 열심히 예능에 가서 또 맹활약하대. 열심히 하는데. 예, 예. 잘 좋아. 이 아나운서 직업은. 이 뭐,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지면 또 와서 또 하고. 또 강용석 씨 요즘 뜨는 거 봐요. 아, 왜냐면은 강영석이는 내가 보기엔 종편이 이제 살리는 것 같아. 국회의원 한 번 하고서 국회 실정을 다 알잖아, 이제. 다 알고, 누구 다 알고, 저는 뭐 했고, 저는 뭐. 그렇고 종편에 와서 썰전해서 그냥 하나씩 풀어 당기는 거야. 무슨 뭐, 보따리 야, 뭐, 예? 맞아. 판도라 엄청 상자 풀어듯이.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강용석 왜 이렇게 많이 알아? 아니, 막 옛날에 막 그렇게 욕하던 강영석이가 응. 요즘은 착해졌어.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알고 저 얘기 좀 해봐요. 막 이렇게 하면은, 강변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하면 막 또 얘기를 하면은 그럴듯합니다. 자, 우리 너무 바깥으로 나갔네. 예. 예. 아무튼 이 MBC 출신들이 주로 새정치 쪽으로 많이 가고 SBS나 KBS는 주로 이제 새누리당 가고 이렇게 제가 보면 왜냐면 이제 민경욱 누구죠? 민경욱 대변인 대변인. 청와다 예, 이분도 그러네. KBS 출신 아닙니까? 그러네. KBS는 여당. 예, 여당 쪽에 주로 좀 가는 것 같고 그러네. 이쪽은 주로 야당에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은 7월 1일 이 취임식들이 많이 열리는데 예. 이 대덕구 보궐선거가 지금 갑자기 최명길 파동이 나서 돌발 뭐라 해나? 돌발? 예, 돌발이죠. 예, 이게 돌발. 돼서 우리가 만담 뉴스를 좀 이렇게 재미나게 한번 해봤습니다. 급하게 만났습니다. 특집으로. 자, 7월 1일 복정남들이 펼치는 뉴스쇼 뉴오진 이성희의 만담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